예, 원영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잘 다녀왔습니다. 예. 얼굴이 휴가를 좀 바쁜 기간에 예. 휴가 잘 한참 다녀오셔서 예. 많은 사람들하고 몸 부대끼면서 휴가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예, 아니 그런데 법조인은 그 예. 법원 휴장기 때 다 쉬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게 저번 주하고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예. 저번 주에 가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이번 주에 가신 분들이 있으시고, 예. 그러니까 재판 변론기라고 맞물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피크 타임이긴 한데 그래도 피크 타임에 휴가를 갔다 와야 다른 이제 재판 관계에서는 좀 여러 가지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짧게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법원 휴정기는 있는데 예. 검찰의 휴정기도 있습니까? 검찰도 휴정기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예. 검찰 역시 가급적이면 법원 휴정기에 맞춰가지고 아. 스케줄을 짜는 건 맞아요. 재판이 아무래도 중단되니까 그렇죠. 예. 검찰도 그렇게 맞춰서. 예, 근데 뭐 지금 중요한 사건들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알 만한 그런 사건들은 휴가가 없다고 봐야죠. 예. 중요 정치 사건이 지금 진행되는데 검찰 예. 뭐 좀 돌아가면서 휴가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의 속도를 늦추면 안 되죠. 뭐 검사도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휴식도 필요하겠지만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예리한 자신의 칼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전주지검, 뭐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상당히 여러 사건의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고 재판에 참가하면서도 재판이 빨리 되도록 검찰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재명 수사가 뭐 굉장히 많죠. 수사와 재판이 이재명 관련 건이 굉장히 많죠. 그 뭐 서울중앙지법도 있고 수원지법에서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다가 김정숙, 문다혜 수사, 김명수, 권순일 관련된 소환 조사, 뭐 김명수는 지금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니까 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진행되고 있죠. 김만배 신앙님 구속했고 구속 기소까지 됐는데 최근에 검찰의 어쨌든 지금 수사나 재판 분위기, 검찰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이창수 서울지검장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두드러져요? 너무 두드러지세요. 지금 네. 딱 보시면 이게 이 기점상 바뀐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이 한 분이세요. 그 전에 물론 이제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계셨지만 물론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뭐 여러 가지 인사나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 일선 참여하진 않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또 그대로 있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바뀐 사람이 이창수 서울지검장 한 분이거든요. 송경호 서울지검장에서 이창수 서울지검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이 바뀌고 나서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니까 기대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잘 해주기를 왜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수 우파의 모든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제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했고 뭐 정말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은 상태로 백주대낮을 활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뭐 왜 이러냐 이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수 지검장이 잘해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약간 이제 관상은 이 강골 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선비 관상이고.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약간은 좀 가름하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이분이 좀 무인보다는 문인에 가까운 관상이라서 네.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생 느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잘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기대 이상 완전히 예상 강골이죠. 밖으로 진짜 강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사실은 아직 밖에서 뭐 성남지청이든 아니면 전주지검이든 전주지청이든 이렇게 밖에서 계속 움직여서 지금 그동안 2년간 수사가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이 빨리 서울중앙으로 오셨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들 정도입니다. 예, 정말 지난 2년간이 너무 아쉽고 그 2년간이 아쉬운 만큼 또 더 이제 열심히 하시리라고 생각은 들면서도 원래 사정의 동력이라는 건 정권이 교체되고 한 1년, 6개월에서 1년 동안 동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이창수 지검장이 열심히 하더라도 그때 실기한
그 수준까지 돌아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연을 지금까지 인연을 실기하게 만들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뭐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 본인들도 그리고 지금 뒤늦었지만 우리 이창수 지검장이 잘해주시기만을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양님 고맙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전주지검장일 때 상당히 김정숙 문다에 관련된 수사, 이상직, 특히 타이스타제 수사에 대해서 진격 이창수라고 할 정도로 수사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속도를 냈고 전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장대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장, 일부에서는 야전형 검사들이 이제 새롭게 배치됐다. 그런데 그래서 상당한 수사 성과가 지금 나고 있다. 두세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 배경으로 김주현 민정수석을 지목하는 분들이 좀 꽤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제 오실 때 일단은 민정수석이 그 굉장한 권력의 실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 권력의 최고 실세가 뭐 비서실장보다 더 센 권력의 실세가 민정수석이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가 항상 이제 있는 것처럼 민정수석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뭐 그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의 그런 안위 그리고 전국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사정기관에 대해서는 그 직접적으로 그 업무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이나 아니면 뭐 경찰청 그리고 뭐 이런 과세관청 이런 쪽하고도 다 이제 연이 돼 있고 그만큼 이제 민정수석의 역할이 중요하다. 근데 그 전에 한 2년 동안 또 민정수석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의 공백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지부진한 수사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뭐 여러 방면으로 민정수석이 필요하고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민정수석실을 사실은 다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런 쪽으로 계속 저도 그 주장하는 편이었고 방송에 나가서도 주장하고 뭐 나름 이렇게 그런 여러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안 만들어진 게 좀 뭐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집권을 하자마자 바로 그 공약을 뭐 번복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맞지는 않았을 수는 있어요. 예, 그거는 또 그만한 또 정부적인 사정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는 민정수석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민정수석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언론에 김주현 민정수석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이게 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예.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언론에 이름이 자주 나오고 있는지 자주 안 나온다는 거는 이게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저는 보통은 이제 언론에서 이름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는 게 통상입니다. 과거 그 조국 민정수석이 있을 때 보세요. 자기가 민정수석인데 대통령보다 더 자주 나와요 언론에. 아니 본인이 나와서 브리핑한 적 있잖아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네,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그 실무의 핵심 책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게 과연 그 당시 이제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건가 아니면 본인의 관종기인가? 저는 이제 지금 와서는 본인의 관종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트위터에 뭐 그 조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재미로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당에서도 실무를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물론 이제 우리 원장님도 잘 해보셨지만 실무자는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면 일이 안 돼요. 예, 언론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일이 안 되고 언론에 노출이 안 돼야 그 실무를 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가 보여지는 게 그 패가 보여지면 그게 아무리 뭐 작은 패라도 상대방이 그거를 알고 대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그 반대편이 존재해요. 그 내가 자신의 실무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실무의 움직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정보 보안이 철저해야 되고 그 보안이 누설이 되면 자신의 일에 이렇게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정보 보안을 철저히 지킵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좀 명성에서는 멀어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도 언론에 나오진 않지만 그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런 분들을 더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을 주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종들의 세상, 관종들의 정치판 이게 난무하고 있고 그 당도 그런 관종들만 더 힘을 가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일할 사람은 다 찬밥이 돼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김전문 정수석은 그 본인이 언론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을 어딘가에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일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사정기관의 움직임들 굉장히 신속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속해요. 그리고 민정수석이 뭐 인사에 사실상 이제 뭐 관여를 하죠. 검증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요소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고유 업무니까요. 그게 또 고유 업무고 예. 본인의 업무니까 그걸 관여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번 청문회 기간으로 완전히 재발견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정말 이렇게 보석이었구나 이런 게 그렇죠. 확인됐죠. 예. 정말 그 강단 있고 능력도 있고 민주당에서 뭐 자꾸 잡아보려고 하는데 책을 대단한 잘못이 뭐가 있는지 아직도 난 모르겠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너 도대체 뭐 그 빵집에서 4,000원 빵집 계산한 거 아니면 또 뭐지? 하여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너무 그게 좀 그 아주 그 작은 부분이라서 잡티. 예. 잡티에 불과한 걸 크게 뻥튀기 하는 거죠. 이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오랫동안 준비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자기가 그 신상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런 거에 크게 걸리지 않도록 신상 관리를 한 거고 그 정도로 이제 준비돼 오신 분이 뒤늦게 이제 나타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굴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도 저는 그게 음향으로는 민정수석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잘 아시지만 그 저기 김태규 부위원장, 예, 또 방통위의 부위원장으로 보임하셨잖아요. 이분 또 사실은 그 권익위에서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자기의 그런 어떤 이름을 막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언론에 이름을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실무에 굉장히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은 뭐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그 판사직을 그만둘 때도 사실상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 그런 그 김명수 사법부에 그런 굉장히 그 어떤 편향된 그런 정치 행태들에 반박을 하시면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올곧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뭐 김문수 장관이야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MBC 박문진 이사진에도 허익범 임무영 변호사님 야,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MBC 박문진 이사진에 들어가셨어요. 예. 허익범 변호사님이야 뭐 드루킹으로 제일 유명하신 분이고 드루킹 특검. 예. 임무영 변호사님도 사실은 과거에 잘 아시지만 그 여기 방송 늘 나오셨잖아요. 방송도 방송에. 나오시고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그 수사 일선에 있을 때 그 검찰에 반대 그건 글도 올리시고 그러셨던 분이잖아요. 그랬죠. 성렬이 형 이러면서 반대 글도 올리시고 했던 분인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제 요소 박히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민정수석 그 파트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최근에 인사 중에 사실 MBC, KBS 박문진 이사진은 상당히 인사를 잘한 인사 평가가 있고요. 이제 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그다음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근에 인사가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좀 맞습니다. 빛나는 잘된 인사로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뭐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데 2년 동안은 인사가 잘 좀 이상했어요. 이상해서 그 일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밖에 찬밥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저런 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그 공천 주려나 보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공천은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 어쨌든 공직에도 보임이 안 되고 공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약간 허탈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정되고 좀 이렇게 그 사필 규정이라고 하죠. 바로 잡아지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저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가운데 저는 이 민정수석이 있다. 왜냐하면 통치라는 게 인사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고 대통령의 진짜 힘은 인사권에서 나오는 거고 인사가 잘 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야. 인사가 잘 됐는데 일이 안 되기가 더 힘들어요. 요소요소에 그런 사람들을 적절히 잘 배치했는데 일이 망가지는 게 더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이런 인사를 보면서도 김주현 민정수석이 소리 없이 강하다. 야, 민정수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사정 역할, 인사, 배치, 사람 배치하는 게 결정적으로 한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민정수석이 중요한데 김주현 민정수석 온 이후로 사실은 확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예, 검찰 맞습니다. 수사에서 지금 인사에서. 예. 그래서 그런 양쪽에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민정수석의 힘이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예. 오대물님, 예, 김문수 청문회 안 하노? 예, 김문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안 하냐? 지금 청문회 일정이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20일 정도. 예, 20일 전으로 저도 알고 그런 있습니다. 전후로 예.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우선 검찰 문제 지금 살펴봤는데 검찰을 살펴보면서 김주현 민정수석의 역할까지도 살펴봤는데 대통령 참모들은 외부에 많이 드러나면 꼭 좋은 건 아니죠. 되게 사건이 많이 안 좋은 사건이 많이 터졌을 때 주로 수석들이든 비서관이든 그 이름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대개는 청와대 참모들은 대변인, 홍보수석이 두드러지면 되고 물론 이제 대통령이 가장 두드러져야 되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업무에 알려지는 건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통해서 알려주고 여기에다가 국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무수석 정도가 많이 알려지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임무로 인해서 외부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비서실장이 나서는 정도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임종석, 조국 막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못지않게 막 나서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막 자신들이 거의 대통령격으로 그렇게 나왔죠. 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었죠. 근데 제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정무적인 일은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빈수레가 정말 일 못하는 사람이 엄프로 무시하게 해요 보면. 그래서 아니 결국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국 그 민정수석이 그 민간인 사찰, 나중에 이제 김태우 청장이 이제 폭로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것까지도 지금 다 사법부에 지금 대기 상태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실무를 열심히 하는 자기의 특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이런 정당이나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엄포를 잘 안 합니다. 엄포를 하면 자기 일이 잘 안 돼요. 국정의 주요 부분은 대통령 이외에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대개 내각에서 해야죠. 그렇죠. 장관들이 하는 거죠. 총리와 장관들이 발표를 하는 거지 막 대통령실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장관은 자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필요 있을 때는 자기가 책임지고 사표도 내고 그리고 때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장관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도 지고 권한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 그러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언론의 주목을 장관이 받는 건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내부 실무자들이 받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국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